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는데, 3부는, 이 김영삼이가 이제 어떤 인물인가, 김영삼의 어떤 좀 양력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저는 이제 이 김영삼 씨의 아주 절친이었던 친구,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아주 김영삼 대통령을 측근에서 이렇게 같이 야자하면서 지냈던 아주 이 막역했던 그런 친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통화도 하고 또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보다 YS 김영삼에 대해서는 과거사를 아주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이에요. 또 그분하고 YS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1927년생입니다. 1927년생. 경남 거제 장목, 외폴인가 대결인가 뭐 거기서 출생했다고 하는데, 이 허준 선생이 그 대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영삼의 아버지는 마산에 살았죠. 차크라님. 그래서 아버지가 마산에 살면서 신발공장 사장 딸내미가 손명순 여사예요. 그 중신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자, YS가 이제 뭐 부산에서 경남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47년에 이제 이 서울대 뭐 철학과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47년이면은 미군정 시기죠. 6.25 전이고, 이제 그 시점에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1947년에 대한민국의 가장 그 혼란의 시기에 김영삼이가 서울대학교를 다닌다고 동숭동 양옥집에서 이제 하숙을 하게 됩니다. 그 하숙을 하는데 그때 하숙집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장택상이 큰딸이에요. 큰딸. 결혼한 큰딸. 그 큰딸 집에서 하숙을 하는데, 뭐 장택상 하게 되면 유명합니다. 그 소위 이제 그 지금 현재 구미 그 일대가 장택상이 그 고향이죠. 대한민국 조선의 3대 갑부집 중에 하나가 장택상이었어요. 어쨌든 이 서울대 물리대를 1947년에 입학을 했는데, 마산의 신발공장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한 것은 6.25 때 결혼한 거예요. 6.25 때. 그 6.25 때 결혼해가지고, 이 손명순 여사하고 결혼을 해서, 이 김영삼 씨가 그 당시에 뭐 젊은 나이죠. 결혼해서 설아에 2남 3녀를 둡니다. 2남 3녀. YS 자식이 2남 3녀. 또 혼외 자식도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혼외 자식 2명 말고도 또 있겠죠. 뭐 그건 모르겠어요. 네, 뭐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하여튼 많이도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4년에 그게 이제 3대인가 4대인가 되는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거제에서 출마해서 25살에 대한민국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삼이가 그쪽 지역에서 내리구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리구선은 아니죠. 중간에 그 뭐 11, 12 이때는 국회의원 안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하는 도중에 이
삼선 개헌 이런 거 반대하고 하면서 자유당을 탈당을 하고 민주당 창당에 이제 참여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4대 때는 그때가 이제 1958년인가 이때쯤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부산에서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자년 올해가 경자년이죠. 바로 60년 전이네요. 경자년이 1960년 경자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니가 고정간첩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구실이 돼가지고 본인이 그 좌파에서 우파로 세탁할 때 그걸 가끔씩 써먹습니다. 어머니가 북한 고정간첩에 의해서 사망했다는데 그 고정간첩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거 그 이름은 빼야 됩니다. 사실은. 네. 왜 그러냐? 함경도 살다가 이 거제까지 내려온 사연이 있어요. 어떻게 함경도 출신이 거제까지 내려갑니까? 그 거제도 말이지 그냥 일반 거제가 아니라 장목면 외풀이까지 어떻게 갑니까? 예, 복동이님 반갑습니다. 노란 딱지가 뭡니까? 두개나짱 TV님. 자, 뭐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간혹 방송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장택상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삼과 장택상의 만남에 대해서. 자, 장택상의 만남에 대해서는 그거는 YS가 1947년에 서울대를 다닌다고 하면서 동숭동 양옥집에서 하숙을 한 게 그게 장택상이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자기 큰딸 집에서 하숙을 하는데 큰딸이 장병민입니다. 그 다음에 사위가 최항석이에요. 최가 아니고 최항석인데 최항석은 동경제대를 졸업을 하고 청주고보를 졸업하고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산업은행의 계리부장을 했던 거죠. 돈 계산하는 거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최항석이가 사이도 빨갱이였던 거예요. 남노당의 이 자금 총책 그런 거를 이제 그 장택상의 사위가 했고 마누라 장택상의 큰딸 뭐 같이 부부고 하니까 그 당시에 남노당 총책들이 장택상에는 수도경찰청장을 하면서 남노당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집이 안전하기 때문에 자기 딸하고 사위하고 그 집에 있으니까 경찰이 들어올 수 없겠죠. 쉽게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집을 딸하고 사위가 완전히 남노당 자금책을 장부를 갖고 있는 그런 총책인데도 불구하고 예 거기서 이제 소위 남노당 간부들이 그 집을 들락거리면서 아무래도 뭐 학생이고 서울대 다니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서울대를 다닐 때 YS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경남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경기고등학교를 간 그 동네 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그 동네 친구하고 같이 하숙을 했는데 그 같이 하숙을 했던 사람은 이름이 이성인가 그래요. 외자인데 이 양반이 한국일보의 이 초창기 그 장기영 씨가 그 한국일보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일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일보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신문사가 한국일보였어요. 그 한국일보의 기자였고 또 시인도 나중에 하고 그랬는데 그 양반하고 YS하고 같이 하숙방에 같이 하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치에 약간 끼도 있고 뭐 본인이 중학교 다닐 때 나는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라고 뭐 이렇게 쓴 것도 글씨에 써놓고 학교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호기심이 많은 그런 민감한 그런 시기에 또 남로당 빨갱이들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이 사상이 유입되는 그런 아주 적절한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소위 이 빨갱이 사상 또 자기도 선대 고향들이 다 완전히 북한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갔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배경이 YS를 붉게 물든 그런 것이 1947년에서 6.25 동란까지 이어지는 그러면서 장택상이를 만나게 되는 이런 것까지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 잘못 전달하게 되게 되면은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다 증거를 다 갖고 또 문제가 되고 하게 되면은 예, 제가 이렇게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택상이가 딸이 거기서 남로당 그 서울 총책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자금 역할도 하고 산업은행의 계리부장 출신에다가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6.25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북하게 되는 거예요. 월북을 할 때 뭐 저 누굽니까? 지금 무소속인 그 국회의원 저 목포에서 말썽 많았던 그 국회의원 누굽니까? 예? 그 아버지. 예? 그 다음에 김원봉이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같이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 월북을 하고 난 다음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전쟁이 터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 손혜원의 아버지. 예, 손혜원의 아버지도 같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요. 예. 자, 그래서 장택상이가 김영삼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그 우리 아들, 우리 딸하고 사이하고 잘 알고 그리고 너하고 오랫동안 그 집에 살고 했으니까 좀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찾아러 보냅니다. 그러니까 혹시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정치 수업도 받고 그랬으니까 김영삼이로 보내면 김영삼이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25가 터져서 혹시 6.25 때 내려왔나 싶어가지고 6.25 때도 찾으러 보내고 하면서 그냥 뭐 용돈 주고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때 장택상이가 내 비서를 하라. 장택상이 이제 그 당시에 경찰이었으니까 그 경찰 순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치 비서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장택상이 나중에 국회의원하고 할 때 거기서 비서 역할을 하면서 또 정치 수업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장택상이가 자유당 탈당을 하고 할 때 같이 탈당을 하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그야말로 장택상이도 죽을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한테 반대만 했던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YS도 숨 넘어갈 때까지 완전히 그 11.6 사태뿐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봤을 때 그게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평생 각을 세우고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YS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장택상이도 아주 간단한 인물은 아니죠. 옛날에 뭐 영국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에덴버린인가 뭐 거기 대학도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택상이는 형이 둘이 있는데 형이 하나는 장길상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장직상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 장직상이가 장택상이 형이 옛날 그 일제강점 시기에 일본 놈들한테 비행기까지 사준 놈이 장택상의 아버지예요. 장택상의 형 장직상이. 그만큼 돈이 많았던 조선 3대 갑부집의 아들이 장택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멋쟁이로 뭐 세계 명품들 다 갖고 다니고 했겠죠. 그런 모습을 쭉 보면서
거기에 또 뭐 있냐면은 그 큰 딸은 이제 뭐 결혼을 했으니까 또 셋째 딸인가 넷째 딸이 있습니다. 그 저 딸이 누구냐면 큰 딸은 장병민이고 그 다음에 넷째 딸이 있어요. 장병혜라고. 그 장병혜가 YS 대학 다닐 때 경기여고 3학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택상 씨가 결혼을 4번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 사별하고, 두 번째 부인 사별하고, 세 번째 부인 사별하고, 어? 네 번째, 네 번째 부인이 이유앵이라고 하고, 세 번째 부인이 김연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녀를 세 번째 부인인가 네 번째 부인하고 해서 설아에 아들 둘을 놓고 딸을 5명을 놓습니다. 딸을. 그래서 큰딸이 장병민이고 장병민이가 행방불명되고 월북을 했던 이 장병민이 집에서 이제 YS가 하숙을 했던 거예요. 그 밑에가 장병채고 장병엽, 장병혜, 장병초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런데 이제 원래 장택상이는 지금은 이제 구미시 오태동이라고 이제 오태동이 이제 거기가 아마 본적지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게 경상북도 칠곡이었어요. 칠곡 북삼업이라고 그 오태동이 칠곡 관할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구미의 그 오태동이 구미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소위 판서도 지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관찰사도 지냈고 뭐 그래서 어쨌든 이 본가는 뭐 인동장씨지만은 거기서 이조 판서, 형조 판서 이런 그 선대들이 지내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영남대학교의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박물관에 모아놓은 보물들이 장택상이가 그때 그 기부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택상의 넷째 딸 장병에는 또 YS하고의 여러 가지 썸씽 관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조지타운 대학도 졸업을 하고 거기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데 지도교수하고 결혼했습니다. 장병에는 경기여고 졸업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러면서 초혼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지도교수, 지도교수가 아마 양각용이라고 하는 양각용. 양할 때 양은 뭐 양귀비 양자 쓰는 거예요. 양각용이라고 하는 지도교사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설아에 2아들인가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병혜 씨는 양각용 교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설아에 자식은 없었던 걸로 저는 어쨌든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YS가 정치할 때 정치 자금을 꾸준히 대줬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11억 사태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사건 이전에 지미 카트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완전히 각을 세우고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이 청계 노조 사건도 터지면서 부마 사태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가지고 일정한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하나가 장병혜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그 김영삼이하고 카트하고 그 다음에 장병의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거기에도 음으로 양으로 개입이 되어 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또 잘못 말씀드리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뭐 정판사 뭐 위조지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늦은 밤이면은 제가 얘기를 해주겠는데 어쨌든 뭐 정판사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판사 사건이라고 하는 게 1946년이죠. 그 서울에서 일어난
소위 그 위조지폐 범죄 사건이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정치적 이 파장이 커가지고 우리 그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들, 그러니까 미군정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게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산당 당원이 뭡니까 그 당시 인물이 이관술인가 누가 될 텐데 그 지하에서 10만 원 이 위조지폐 만들다가 그 당시에 이제 야간 순찰 중이던 이 수도 경찰한테 적발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 한국의 천주교회가 미군정으로부터 이제 이 정판사를 불화받고 이 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판사 사건이 불거질 때 이때 아마 이런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중앙일간지인 경향신문이 창간하지 않았느냐.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아주 뭐 제가 팩트를 뭐 잘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이 이제 또 장택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수도경찰청장이 장택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택상하고 같이 어울리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박헌영이라고. 박헌영이 알지 않습니까? 박헌영은 러시아에 가서 볼셰비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인물이 박헌영이에요. 이 박헌영이가 이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의 아주 총수로 있으면서 이 장택상을 그 당시에 두루 만나고 했는데 이 박헌영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허준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이 안 박사가 아주 잘합니다. 안 박사 친구가 박헌영을 연구해서 박헌영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헌영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이때 이제 이성엽이라고 우리 그 이성엽은 이 예전에 그 유튜브 찍는 그 이성엽이 아니고 그때 이 조선노동당에 가입되어 있는 이성엽이라고 있습니다. 이강국이 김순남이 뭐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뭐 체포령도 내리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장병민이하고 최양석이 또 이제 분명히 그 당시에 조선공산당 당원이었죠. 이런 거를 이제 공산당 당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첩보를 알려준 인물이 김순남이에요. 그래서 김순남한테 발각되고 최양석 장병민 부부가 지하로 잠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게 김순남이한테 들키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최양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말씀드린 대로 청주고보 졸업하고 동경제대 경제학부를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은행에 이 계리부장을 했고 어쨌든 종로에 있는 동숭동 2층 양옥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번들어만 집이겠습니까? 바로 이 장병민 최양석이 살고 있던 동숭동의 2층 양옥집이 남노당 본부의 아지트였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동숭동 2층 양옥이 남노당의 아지트였는데 그 아지트에서 김영삼이가 대학을 4년을 거기서 다니면서 하숙을 했다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이가 그런 행적에 대해서는 자기 회고록뿐만 아니고 어떤 데도 그 얘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남노당 서울 아지트에서 서울 아지트라기보다는 남노당 본부 아지트예요. 그 동숭동 2층 양옥집이. 그러니까 장병민, 최양석 부부가 살고 있는 장택상의 딸 사위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김영삼이가 4년 동안 살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김영삼의 사상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7년에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4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완전히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1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파주에 여기 농장 여기 앞에 가게 되면 조수왕의 묘소가 이쪽에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조수왕이라든가 장건상이나 그 다음에 홍명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홍명이 옛날 그 임꺽정인가 뭐 그 소설 쓴 홍명이, 그 다음에 박헌영이, 김원봉이, 여운영이, 거기다가 뭐 김규식이, 이런 이 정치인들, 그 당시에 이제 그 남북협상차 이런 인물들이 이제 38선을 갖다가 들락거렸던 거죠. 그때 조선으로 평양으로 올라갈 때 장택상이 아니라 장병민이하고 최양석이가 함께 월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북 사건이 나중에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왜 장택상 딸 부부가 월북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난 것은 박헌영이 비서가 박갑동이라는 겁니다. 박갑동. 이 박헌영 비서 박갑동 씨하고 예전에 우리 그 공화당 뭡니까 몇 달 전에 그 국회 그 헌정기념관인가 어디서 저기 했죠. 그 제주 4.3 사건 이 토론회 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토론을 할 때 그때 지금 현재 포천에 살고 계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 박갑동 씨하고 교류를 가지면서 박갑동 씨의 그 연락처도 알고 있고 여러 번 만나면서 제주 4.3 사건을 책으로 출판하면서 아주 조명한 그 제주 4.3 사건의 가장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 밝혀진 것이 이 박갑동 씨하고 우리 그 이모 목사님하고 그때 이제 이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박갑동이 때문에 장택상 딸의 부부가 월북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병민이 부부가 6.25 막 끝나는 그런 무렵에 그 남로당 숙청 사건 이후에 박헌영이하고 뭐 함께 또 체포가 돼가지고 뭐 토굴에 감금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박갑동 씨가 평양에서 탈출을 해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다 밝혀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언론사에 아주 그 논설위원으로 오래 계시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김영삼이는 뭐 대학교 다닐 때 그 명동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시공간이라고 있었는데 이때 뭐 웅변대회도 이렇게 나가서 뭐 입상도 하고 그런 것을 또 스토리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뭐 장관상도 받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또 그런데 그때 장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외무부 장관이 또 누구였냐면은 장택상이가 또 외무부 장관까지 합니다. 나중에. 근데 그 장관상을 받았는데 장택상 외무부 장관상을 받았다는 것도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장택상이하고 김영삼이하고 밑에 뭐 잘 데리고 다니면서 비서같이 심부름도 하고 그러니까 너 웅변대 한번 나가라 하니까 웅변대 나가서 내가 제 상 줄 거야 해서 상 준 거겠죠. 그래서 기록에는 김영삼이가 외무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외무부 장관이 장택상이었다는 거. 어쨌든 어린 나이에 거물 정치인을 만나게 된 것은 그 딸 집에서 하숙을 했던 그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거물 정치인하고 접촉을 하게 된 거고, 어쨌든 장택상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다니고 하니까 얼굴도 곱상하고 또 총명한 청년처럼 보이고 하니까 장택상이 마음에 들었겠죠. 그러면서 장택상이가 이제 민의원 선거를 나오면서 그때 이제 민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어쨌든 선거를 하니까 이제 유세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 뭡니까 애국당 기호 6번 뭐 조원진 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럴 때 그런 역할
하면서 찬조 역할 이런 걸 하면서 장택상 당선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 6.25 전쟁이 터졌을 때는 또 이제 뭐 학도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장택상이가 잘 봐줘가지고 정운 공보국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6.25 전쟁 때는 이 정운 공보국에 들어가서 뭐 방송도 하고, 또 나중에 장택상이가 국회부의장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 국회부의장을 할 때 또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뭐 심부름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YS가 정치에 입문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소싯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3부에서는 제가 YS 김영삼의 그런 소싯대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또 잠시 후에 4부로